질문 몇 번이요? 33번. 이게 문제 유형이 생각보다 꽤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할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은 색깔을 5개를 줄 거냐 4개를 줄 거냐 뭐 이 정도의 느낌이 되겠지. 더 이상을 줄 거냐.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오답을 흘러가는 과정까지 보여줘 보면 일단은 원순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렇게 생긴 타입의 문제는 일단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돌리면 되겠지.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5개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가운데에다가 놓을 수 있는 경우가 5가지가 되겠고, 됐죠? 그 상태에서 남은 4개의 색깔을 4 곱하기 3 곱하기 2가지를 진행을 해주고, 근데 그러면은 세 자리가 도니까 나누기 3에서 양분을 해주면은 바로 4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왔을까? 여기까지 안 왔어? 맞아. 저 중복 그건 줄 알았어요. 어디 중복이라고 써 있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틀리는 것도 엄청 잘 틀려야 돼.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틀린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 요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봐봐. 서로 다른 5가지의 색 중에 몇 개를 골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현재 지금 내가 보여준 건 5가지 색으로 칠을 할 때였잖아. 그지? 5가지 색 중에 지금 5가지 색 중에 4가지를 사용을 한 거지. 왜냐면 가운데 썼고 모두 다 다른 색을 정리를 했으니까. 근데 색깔이 꼭 이렇게만 되어야 되냐? 문제는 3가지의 색을 칠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은 이걸 보자는 거지. 됐어요? 그럼 3가지를 칠을 하는 경우는 일단은 똑같이 가운데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일단? 그러니까 3가지의 색을 칠할게. 그러니까 모두 다 다른 경우의 수를 구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색깔을 다른 거를 이제 그러니까 4가지를 모두 다 다른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2개는 겹치게 한번 잡아보자고. 근데 이유 타는 게 겹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나 이렇게나 이렇게는 겹치면 안 되잖아.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밖에 없는 걸 볼 수 있겠지. 그쵸? 그럼 여기서 일단 5가지 중에 3가지를 먼저 골라놓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색깔은 일단 3가지가 나온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그럼 여기가 일단 10가지가 만들어졌겠지. 그럼 그 상태에서 색을 칠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일단은 내가 여기다가 한 가지 칠을 하는 방법 3가지가 존재를 하겠고, 됐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칠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가지가 되겠지.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색을 칠하는 방식 자체가 A, B하고 CC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원순열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여기가 하나면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러니까 얘는 원순열이 의미가 없어. 그래서 3 곱하기 2만 그대로 진입이 되고 6가지 곱하면 60까지 끝.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마지막 하나 더 남았지. 색을 2가지로 칠하는 방법. 색을 2가지로 칠하는 방법은 일단 5가지의 색 중에 2가지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일단 10가지가 일단 나왔겠죠. 근데 칠하는 방법이 결국은 A를 칠하면 양쪽에 모든 사이드에 B를 칠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아? 그럼 둘이 바꿔주는 경우 2가지밖에 없어. 근데 20까지 더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이제 시기가 지나서 빼서 준 거긴 한데, 사실 중복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 말에서 이미 질문을 다시 한번 풀게 했었어야 돼. 근데 지금 같은 질문이 진짜 무서운 거야. 어디도 중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1학년 때부터 항상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문제를 읽고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그 읽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은 읽어도 금방금방 까먹어 또. 그러니까 정말 더 두드려 봐야 돼. 중복인지 아닌지 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요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요? 32번. 에이씨 전번 빨리 하지. 이거 쉽습니다. 자 정리. 야 너도 질문 하지 않았었냐? 제가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원순열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일단 문제 색깔이 9가지. 근데 봐봐 끝까지 읽으라고 얘기를 했지만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방금처럼 색을 준 거를 다 쓰는 경우가 있고
다 쓰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분지었으면 좋겠고 그걸 문제를 읽으면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9가지 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가운데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요? 일단 여기 9가지. 그럼 색깔이 몇 개 남아요? 몇 개 남아? 8개가 남겠지. 그럼 이제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은 뭐가 돼? 8팩이 되겠지. 원수열이니까 나누기 8을 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다 같은 자리야? 몇 개가, 몇 종류가 있어? 여기로 봐. 종류가 몇 종류가 있어. 여기 사이드 돌릴게. 여기에서. 어떻게 세 개? A, B, C, D, E, F, G, H라고 할게. 어떻게 세 개? B. A, B, C가 같은 종류? B, H, D, F 한 종류 또 그러니까 몇 종류야?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 2가지. 우리 원탁 문제를 풀 때 이거 할 때가 대표적이었죠. 이렇게 하면 자리 종류가 몇 종류야? 원래 몇 종류? 5종류지. 그러니까 10개니까 일단은 10획 때리고 나누기 10을 해주지. 여기서 의미했던 것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느낌이 원수열은 수열의 부분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 접근이 상당히 빨라. 내가 좀 이따가 한 문제 또 보여줄 게 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야. 원순열은 그냥 순열의 형태인데 중복되는 개수만 제거를 해준다는 거야 결국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타입이 얘랑 얘 종류가 다르니까 5가지는 좀 따로 정리를 해주자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이 친구는 왼쪽에 한 명이 앉는데 난 오른쪽 모서리를 만지면서 밥을 먹어야 돼. 얘는 오른쪽에 한 명이 있는데 왼쪽 모서리를 만지면서 밥을 먹어야 돼. 그런 식으로 타입을 확실하게 구분지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요. 38 좀 볼게요. 38 괜찮았어? 네. 38 10 좀 불러봐. 재호가 지금 비어있을 때 채점 최대한 빨리 해요. 38 10 좀 불러봐. 8 곱하기 5팩 끝? 네. 틀렸어. 이렇게 5팩으로 들어갔다고? 왜 5팩이야? 그 맨 위를 8로 하면 맨 위를 8로 했어. 또 맨 밑에가 7이면 7로 했어. 그럼 뒤집히는 거. 그럼 생각 안 해요. 그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지. 위아래가 똑같은데. 예? 재욱이는 이거 불러. 이거 수업하고 있는 거야 지금. 38 10 불러라. 10이요? 저 82. 네가 쓴 건데 왜 안 불러? 그냥 써 있는 걸 부르라니까. 12. 곱하기 네, 12. 곱하기 2를. 아니 재욱아 지금 너한테 고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푼 거 아니야? 네. 풀었으면 그 푼식을 부르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네가 쭈뼛쭈뼛대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틀리는 거 안 틀리는 거 내가 판단을 할게. 네가 판단하지 말라고. 부르라고 끝에까지. 그것이. 끝이야. 틀렸어. 이거는 할 얘기가 없고 아예. 지금 봐요. 지금 봐봐. 지금 이런 실수 한 번도 없앱시다. 한 번도 안 나오게 합시다. 알겠어요? 교재도 계속 이걸로 고정해서 당연히 갈 거고 채점해서 정리하는 것까지 해와야 돼. 그리고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내가 잠깐 시험지를 보여줄게. 니네 학교 거. 니네 학교 게 것들이라고 해서
지금 올해 똑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대신이고요. 보이지 모양은? 보이죠? 그냥 이런 정도, 그냥 써져 있는 그냥 글 가지고 정리하는 정도. 다 그냥 봤던 유형들 비스무리하지 않아? 그냥 여러분들 봐도 그냥, 그지? 그냥 원래 했던 그런 것들. 그냥 문제를 읽고 가서 풀어야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응? 가서. 이게 아마 우리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문제를 읽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나랑 어필을 하면서 나랑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을 잡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봐봐. 일단은 합동이 정삼각형 두 개가 있고 합동이 등변 사다리꼴로 움직여져 있다라고 하면 위아래에 대한 구분 형태가 따로 존재하진 않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봐봐. 자, 일단은 위아래를 정리를 하는 방법이 8 곱하기 7가지인데 나누기 2 곱하기 1을 진행을 해줘야 돼. 왜냐면은 두 개를 색깔을 칠해. 쉽게 얘기하면은 빨간색 파란색을 쓰는 것과 파란색 빨간색을 쓰는 게 내가 어디에 색을 칠하냐에 따라서 경우가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순열은 항상 몇 번 쓰라고 해? 한 번만 쓰라고 하지. 그거는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에만 국한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지. 원순열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 그러면은 원순열은 얘에서 뭐 해주면 돼? 그러니까 지금 8개의 색이 있으면은 일단은 8, 7, 6, 5를 때린 다음에 나누기 4를 해주면 되겠지. 4개가 도니까. 근데 4를 나눠서 원순열을 취합한 순간부터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아. 그럼 나머지는 뭐 해주면 돼? 4팩만 진행을 해주면 돼. 요렇게 공부를 했거든. 그지? 괜찮아요? 됐지? 앞에서도 있는 문제였고.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원순열이 이렇게 도는, 이 도형 기준으로 이렇게 도는 건데 큐브처럼 위아래가 회전을 하는 거잖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위쪽에 이 대가리가 돌고 아래쪽에 몸통도 도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근데 중요한 거는 위아래가 합동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된다는 거야. 원순열이 두 개이긴 하지만 위아래를 고정을 안 시키면은, 봐봐, 내가 그러니까 검은색 흰색인데 빨주 노를 하는 거랑 흰색 검은색인데 빨주 노를 한 게 똑같아 버리잖아. 그러니까 위아래에 대한 원순열을 취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8가지의 색깔 중에 2가지의 색깔을 뽑은 거를 조합으로 사용을 해줘야 된다고. 왜냐면 위쪽은 고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남은 색깔이 몇 개야? 이제 6개가 됐지. 근데 6가지가 됐는데 위쪽 아래쪽이 지금 원순열로 다 돌 거 아니야. 어차피 합동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가능해야 돼?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일단 또 가능해야 돼. 원순열 일단 위를 돌린 거야. 위를 6개 중에 3개만 돌린 거지. 근데 문제는 원순열이니까 뭐 해줘야 돼? 3을 나눠줘야 되겠지. 됐지? 여기까지는 또 따로 됐죠? 그럼 위가 돌았지. 그러면 이제 뭐야? 아래는 뭐 해줘야 돼? 아래는 원순열 써? 여기는 안 쓰니까 뭐 해주면 돼? 3팩을 해주면 돼. 그게 이건 거야. 그 6만 날라간 거잖아.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원순열이라고 하는 형태가 결국은 순열로서 조합을 해줘야 되는 게, 결국은 잘 봐봐. 결국은 공간이 8군데다 색을 칠하는 거 아니야? 그럼 기본적으로 8팩이야 얘들아. 8팩이라고. 근데 어디에서 겹쳐서 돌아가는지만 확인을 하면 돼. 그게 뭐였어? 위아래였지.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한번 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돌 때가 3자리가 겹쳤지. 그러니까 3자리를 해주는 거야. 끝. 여기까지 받아들여야 돼, 원순열을. 나중에는. 그러니까 자꾸 공부를 할수록, 근데 지금 봐봐. 지금 여기에서 6은 왜 실종됐어,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걸 빼고 옆에 있는 것만 하면 6개잖아요. 그게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6-1 이렇게 해서. 근데 6-1
-1팩은 안 하기로 했잖아. 아, 네. 왜냐면은 원순열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6-1팩은 자리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원순열을 쓰는 느낌이야. 그래서 쌤이 쓰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순열을 지칭하는 게 n-1팩은 맞는데 그게 중요한 거는 n팩을 n으로 나눈 순열의 부분집합의 느낌이 나야지. 원순열 자체의 독단적인 느낌을 쓰기 시작을 하면은 내가 그 원순열을 쓰는지에 대한 구분이 나는 좀 더 약하다고 생각을 해. 6개가 지금 봐봐. 그럼 쌤 지금 전 설명한 거에서 네가 얘기한 건 6개가 이 6개인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따로 놀잖아. 그러니까 6개를 돌릴 게 아니라 3을 나눴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지금 6을 나눴잖아. 근데 이쪽은 안 나눴잖아. 그래서 우연찮게 맞은 거지. 틀린 풀이야 이거는. 됐어요? 확통이 그래서 할 게 많아. 생각만 정리되면 할 게 없어져 오히려. 근데 그 순간까지가 좀 짚는 게 조금 힘들 거고 일단은 그렇게 됐죠? 다시 보세요. 또요. 49번 전이 있을까요? 40. 자, 43번 일단은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고 뒤에 두 자리는 뭐 7자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앞에 두 자리는 특수문자. 여기 특수문자를 뭐 이걸로 하나 이렇게 되고 중간 세 자리는 3, 8, 9를 넣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운데는 3, 8, 9를 넣을 거고 뒤에 두 자리는 중복을 허락한대. 그럼 몇 가지야? 2 곱하기 2가지. 앞에 몇 자리야? 두 자리는 뭘 넣는데? 요걸 넣으니까 3 곱하기 4 아니야? 뭐 어렵게 풀 게 없는데. 요쪽 그 중복순열 위치들은 파이 쓰시면 안 돼요. 순열은 절대 피나 파이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피나 파이를 쓸 수 있어 솔직히. 근데 문제를 읽었을 때 이미 수치적으로 나열을 하면서 이미 개수를 박아놓으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파이나 피가 쓰이기 이전에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몇 번? 49번. 질문이 뭘까요? 아니, 질문이 뭐지? 지금 고민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답이 안 나와. 아이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야. 몇 번은 뭐가 나왔고 했는데 몇 번이 정답이라고 하는데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 뭐가 문제인데 지금? 1번부터 네가 구한 걸 얘기를 해봐. 뭐 나왔어? 뭐 6파 이상. 이죠? 네. 정신 똑바로 차려. 긴장을 타. 초기가 중요해. 3명의 학생한테 6개의 스티커를 나눠주니까 첫 번째는 3가지. 왜냐면 6개 중에 첫 번째 스티커를 나눠주는 경우. 두 번째 3가지. 됐어요? 나는 6개의 스티커니까 그럼 뭐가 돼? 3의 6제곱기가 되겠죠. 1번 나왔고요. 2번입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사과를 9명에게 남김없이 준대요. 됐죠? 서로 다른 3개의 사과를 남김없이 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9명에게 주니까 일단 첫 번째 사과를 주는 경우는 9가지. 그 다음은 9가지. 그 다음은 9가지. 그럼 9의 세제곱이 되네. 됐죠? 그럼 얘가 3의 제곱이니까 3의 6제곱 이렇게 돼요. 됐죠? 3번입니다. 9명의 자원봉사자가 도배, 청소, 보일러 이렇게 해서 쫓아간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봐봐. 결국은
3명 중 9개인지 9개 중 3개인지 이걸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문제는. 그치? 근데 봐봐 둘 다 해보면 돼. 9명의 자원봉사자가 도배, 청소, 보일러 3가지 공사로 들어가니까 사람한테 저걸 배정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럼 첫 번째는 3가지, 다음 3가지, 다음 3가지, 다음 3가지 됐어요? 세라고 그냥 뭐가 돼? 3에 9가지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었겠고. 멈출게요. 또요. 좀 62번. 이게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들이 떨어져 들어와야 되겠지만 문제를 봤을 때의 느낌이 세 숫자를 중복을 사용을 해서 네 자리 숫자를 만드는데 1과 2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근데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 중요한 건 상황을 나누는 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면 되거든. 그럼 어떻게 있을까? 1과 2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3이 2개가 있는 경우랑 3이 하나가 있을 때 이렇게 있는 경우구나 아니면 이렇게 있는 경우구나 아니면은 이렇게 있는 경우 아니겠어? 이거 말고는 없잖아. 이제 나열하면 되겠네. 됐어요? 네. 너무 어렵게 받아들일 거는 또 그러면 없지 않을까? 그치? 근데 그럼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아, 선생님 근데 이렇게 많은데 해요? 많은데요? 라고 하면은 여사건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1, 2, 3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열한 모든 경우의 수 뭐가 되겠어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81가지가 되겠지 전체 경우의 수가. 근데 1과 2가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1 하나인데 3, 3, 3이 있거나 2 하나인데 3, 3, 3이 있거나 3, 4개가 있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지. 네. 이게 조금 더 빠르긴 하겠죠. 이걸로 했어? 맞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그 1만 하는 거하고 2만 하는 거 더해서 32. 2, 3, 3 이것도 되겠네. 이것도 되겠네. 왜 정리는 안 했는데 이것도 다 셌어? 생게 아니고 그 1만 하는 거니까 2를 빼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잠깐만. 근데 여사건으로 생각하려고 한 거야.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나는 던지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건 불특정 되어 있는 문제를 풀 가능성이 상당히 크단 말이야. 문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은 보이긴 하겠지만 그런 건 그런 거대로고 우리가 처음 본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유형을 만났을 때를 상황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주는 게 맞냐면은 1과 2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며 기본적으로 예로 따라가는 게 맞아. 굳이 문제에 써져 있는 상황이 아닌 물론 다른 상황을 해서 좀 더 빨리 풀 수 있다면 그것도 오케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 나누는 거 말고는 없지 않니? 어쨌건 1, 2를 모두 포함하려고 하면은 딱 이런 상태밖에 없지 않을까? 그치? 그럼 여기는 뭐가 돼? 4팩 나누기 2팩이 되겠고 4, 3이니까 12가지가 되겠지? 여기도 12가지고 여기도 12가지가 되겠네. 여기는 4팩, 3팩 나눈 거니까 4가지가 되겠고 같은 방식으로 여기 4가지 여기도 4팩이니까 6가지 그거 더해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여사건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복잡하니까 아니야? 근데 그쪽 가도 안 복잡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일단은 나는 쌤 개인적으로는 여사건을 생각하는 건 물론 중요한 소스기는 해.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안 풀렸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 근데 문제가 충분하게 1과 2를 가지고 풀 수 있어? 그럼 그냥 먼저 풀어냈으면 좋겠어. 이거 먼저 하고 여사건 한번 다시 가봐. 또요? 67번 60. 7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수가 한정적으로 정리가 됐을 때의 이야기거든. 개수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호를 지금 못 쓰고라고 하는데 부호를 A, B로 표시를 할 수 있어. 무조건. 우리가 신호를 A와 B로 줄 수 있다고 했을 때 한 번에 부호를 설정을 한다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두 가지가 나오겠지. 두 번의 신호를 준다면 네 가지가 되겠지. 2의 제곱이니까. 세 번은 2의 세제곱. 왜냐면 A, A, B, A, B, B 뭐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더해서 다시 2의 4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소 50개의 부호를 만들고 싶다고 했으니까 2의 5제곱까지. 그럼 여기가 2, 여기는 4, 여기는 8, 여기는 16 더해준 거에서 여기가 32가 더해주면서 50개를 만드니까 5번은 정리를 해야 된다. 답은 6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게 5제곱 한번 다시 그러니까 봐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100기랑 1000기를 들고 있어. 근데 이걸로 신호를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제일 간단한 신호는 흰색, 파란색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존재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근데 한 가지 신호가 있는 게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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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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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그럼 네 가지가 추가되잖아. 두 가지. 그러니까 깃발을 한 번 사용을 했을 때는 두 가지지만 깃발을 두 번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을 사용을 한 두 가지에서 끝낼 수도 있고 두 번을 사용하면서 네 가지가 추가되니까 내가 깃발을 두 번 사용을 한다면 두 번 깃발을 사용을 한다면은 여섯 가지의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깃발을 세 번 사용하면 14개. 깃발을 네 번 사용을 하면은 30개. 그럼 깃발을 5번 사용하면은 62개. 근데 원하는 게 50개의 신호를 만들고 싶다며. 그러면 무조건 5번은 써야지. 깃발을 5번은 들어야지 50개를 넘길 거 아니야. 오케이? 지금 방금 거는 중복 순열에서 좀 그래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개수를 좀 더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냐 아니냐 정도이고. 또요. 76이야? 재욱이 일단 채점 싹 다 해. 알겠지? 따로 움직일게요. 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얘기한 것처럼 안 쫄았으면 좋겠고 시간이 상당히 중요해. 당연하지만 1, 2, 3, 4, 5, 1, 2, 3, 4, 5는 기본적으로 찍어내.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라고 했는데 모든 원소의 곱이 홀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떻게 돼야 돼? 짝수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돼? 치역이 무조건 1, 3, 5가 치역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일단은 1, 3으로 꽂히는 걸 한번 해볼게. 그러면 1, 3으로 꽂히는 방식은 일단은 화살이 꽂히는 방식이 3개 하나거나 2개 하나일 수밖에 없어. 됐지? 누가 됐죠? 그럼 만약에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3개 하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5개의 주어진 정의역 부분에서 일단은 5개의 정의역 부분에서 3개를 골라주고 그리고 남은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고 그 다음에 남은 1개 중에 하나를 골라줘. 근데 여기서 뭐가 발생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2팩분의 1이 발생을 해. 본 적이 있지? 그쵸? 그럼 이제 배정이 됐죠? 1, 3으로 뭐 해주면 돼? 3팩 곱해주면 돼. 왜냐면은 1, 3, 5 배정을 해야 되잖아. 3개 한 명, 너네 3명 같이 가, 너네들은 따로 가, 이걸 배정한 것 뿐인 거고, 이제 나열을 해야 되니까. 아래도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면 5C2, 3C2, 1C1 한 다음에 2팩분의 1하고 똑같이 3팩 해주면 돼. 이게 보였을 때 정리하는 방식이야. 이걸 익혀놔야 돼. 근데 수하지? 수하에서 했던 방식이지. 그치?
이때 갈게 다시. 지금 이때에 만약에 1, 3, 5, 4, 1부터 5까지가 2, 4는 진입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생각을 해봐. 일단은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지. 2도 세 가지고 3도 세 가지고 4도 세 가지고 5도 세 가지지. 지금 보여준 이 방식은 수 하방식이거든. 근데 지금 1부터 5까지를 나열을 해주면은 1, 3, 5 중에 끊어갈 거 아니야. 근데 1이 갈 수 있는 후보가 세 가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의 5제곱이 몇 가지야? 일단 243가지가 돼.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얘네들이 1, 3, 5에서 겹쳐서 가는 경우들을 제외해 줘야 되지. 여기에 그 경우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일단은 다 같이 5명이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3가지가 있으니까 그건 빼줘야 돼.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뭐가 있냐면은 2가지를 겹쳐서 가는 경우가 존재를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치역이 지금 일단 3가지는 치역이 1이거나 3이거나 5인 경우를 빼준 거고, 이번에 얘기하는 부분은 치역이 1, 3이 되거나 1호가 되거나 3호가 되는 경우를 빼주자는 거야. 한 번 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결국은 지금 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어차피 3가지가 되겠고, 그럼 그 중에서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다음은 2가지. 그럼 몇 가지가 되는 거야? 96가지가 되니까 96가지 빼주면 그 정답이 나와. 얘가 확통, 중복수열을 이용한 문제, 얘가 그냥 기본적인 수열을 이용한 문제. 분할 분배를 통해서. 이걸로 익혀야 돼, 이걸로. 근데 이것도 할 줄 아는 상태여야 된다는 게 좀 어려운 거지. 또요? 자, 일단 공이 있는데 양쪽 끝에 있는 공이 서로 다른 공이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은 좋아요. 흰 공 5개, 빨간 공 2개, 검은 공 1개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은 일단은 8팩 나누기 공 형태가 5팩, 2팩이 일단 나눈 상태가 되겠네. 됐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2가지 형태로 일단 진입을 해볼게.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직접 똑같이 갈게. 양 끝에 있는 공의 색깔이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흰 공, 검은 공, 검은 공, 흰 공, 흰 공, 빨간 공, 빨간 공, 흰 공, 검은 공, 빨간 공, 빨간 공, 검은 공. 그리고 나머지 6개를 다 여기서 나열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려워? 근데 왜 이거 못했죠? 못했어? 근데 답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은 사실 여사건을 이용을 해달라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인 8팩 나누기 5팩 2팩에서 양쪽 끝에가 빨간 공인 경우와 양쪽 끝에가 흰 공인 경우를 빼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나는 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여사건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생각이 웃돌아서 더 위에 생각, 얘네들을 할 줄 알고 나서의 이야기인 것 같은 거야. 아니, 문제에서 분명히 양쪽 끝에 공이 서로 다르다고 했는데 왜 대체 같은 걸 생각하냐고. 웃기지 않아? 그것도 다른 걸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럼 그 방법을 먼저 모색을 해줘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걸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확통 문제의 제일 기본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독해야. 그냥 써져 있는 대로 해. 얘가 복잡하고 얘가 오래 걸릴지도 몰라. 그래도 괜찮아. 못 푸는 것보다 낫지. 그러니까 그 상태를 먼저 만드는 게 맞다는 거야. 오케이? 또 94번.
빨간색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빨간색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색깔은 안 보이는 상태고 지금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을까? 일단 빨간 공 레드 3개 적고 파란 공 블루 2개 잡고 노란 공 옐로우 2개 잡도록 할게요. 총 7개의 공이 있는 상태고 근데 이웃하지 않는 테만 어떻게 공략하기로 했다? 하지 않은 걸 배제하고 그치 그걸 빼고 나머지를 먼저 나열을 해주자. 그럼 어떻게 돼? 일단은 빨간 공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4개를 나열을 해. 근데 공이 똑같으니까 2팩을 일단 진행을 해줘야 되겠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4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열이 된 상태가 되겠지. 됐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 자리 중에 원래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5P3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5C3만 하면 되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 됐어? 오케이. 근데 나는 이거를 94만 이거를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연습을 할 거면은 이걸 해봤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2개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풀어내는 것보다 한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확립되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쌤이 확통할 때마다 얘기했잖아. 난 확통 진짜 어려워하거든. 왜냐면 나도 똑같은 입장인 거야. 계산하는 게 난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고 수원수투만 그런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왜 얘네들을 못한다라고 내가 못한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냐면은 독해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은 독해에서 하는 말은 정해져 있어. 응? 더 정해져 있다고. 그리고 물어보는 것들이 갑자기 특별하게 뭔가를 원하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를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봐봐 빨간 곡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며 그럼 여기에는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현재 공이 4개잖아. 그럼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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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개, 1개, 3개, 1개, 1개, 3개, 2개, 2개 이렇게 말고는 없지 않아? 나머지는 또 그 뒤에 생각할 일인 거고. 이런 공부도 해봐. 오래 걸리면 어때? 하나 나눠가지고 하면서 연습이 되는 건데. 오케이? 끝났니? 재호가 네. 오늘 96까지는 최대한 해소해보고 질문 나중에 몰아서 하더라도 네. 너 지금 4월달까지 가봐야 되지 지금 4월도 안 될 것 같니 월요일에? 자습이 금요일은 빠지나? 금요일 근데 영어지 몇 시부터야? 6시 반부터 9시 반. 9시 반 끝나고 들어와야 돼. 그 시간까지 써야 될 것 같거든. 지금 목요일도 그렇고 월요일은 사실상 그냥 와가지고 촬영 본 정리한 것만 최대한 어차피 내내 수업하는 내용밖에 없을 거야 결국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00번부터 이어서 좀 더 볼게요. 지금 수업 한 타임을 벌어놓은 거야 지금. 그래서 미리 나눠준 거고 많이 열심히 해놨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2주 안에 승부를 봐야 돼. 우리는 사실 근데 이때지? 네. 2주잖아. 그렇지 않아? 다들 2주잖아. 만년만 지금 이때라서 2주라서 생각보다 여유가 좀 더 돼. 솔직히 지금 시험 문제 점검을 했을 때는 막풀만 조져도 괜찮을 정도. 이 정도거든. 근데 마풀을 빨리 졸업하고서 마풀 연계 비슷한 문제들도 있고 기출 좀 많이 풀려주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해놨단 말이야.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마풀이 여기주까지 밀리면은 힘들어. 저번에 해봤잖아. 밀리잖아 계속. 근데 밀리는 이유가 솔직히 얘기를 해가지고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안 쓰기 때문이라니까 시간을. 그러니까 초기에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 지금밖에 쓸 시간이 없잖아 깡패 얘기해서. 그렇지 않겠니? 그거만 좀 주의해 주시고 그 월요일날 9시 그냥 10시 정도에 오면 그때는 그냥 요거 나가고. 원 해야지 원. 네, 요거. 수원 해야지. 오케이. 많이 해오시고 그것도. 이쪽에서 지금 뭐 건드릴 얘기는 없을 것 같고 55분이네. 좀 쉬었다가 할게.
정리할 거야 끝나고? 저 6시 까지는 할 거야? 재혁이는 정리는 오늘 더 해. 저기 아까 그 얘기했던 번호 때까지는 와. 알겠지? 밀려 있는 건 아니야. 누누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만큼 해줘서 정리한 건 있는데 근데 항상 제 1원칙은 뭐부터 해라? 고치는 거. 틀린 거 고친 거 먼저. 알겠지?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것만 생각하자고. 일주일 빡세게 좀 지내보자고 일단. 자, 일단은 수련에서 지금 순서가 정해진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는 형태일 때는 스티커 문제 기억할까요? 충분히 125 스티커 문제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뭐 문제들에서는 뭐 X로 치환한다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스티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다른 거 더 얘기할 건 없어 사실. 근데 그냥 한번 훑어서 넘어가 줘야 되니까 뭐 얘기하는 거고 요거 지금 아까 보여줬던 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 139번 나도 자세히는 못 봤는데 아직. 네. 그치 맞는 거 같지? 그죠? 길찾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중복을 허락한 순열로 정리하는 방법도 사실 익혀야 되는데 나는 좀 시간 낭비 같아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가려면은 여기 P를 거쳐 가는 방법, 이렇게 Q를 거쳐 가는 방법으로 나눠서 APB와 AQB를 더해주는데 굳이 1, 1, 1, 1, 1, 2, 3, 4, 4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갔으면 좋겠다는 거. 이건 연습해서 해보실 일이 되겠고요. 지금 원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지금 여기 서술형 기출형은 예고한 것처럼 지금 단답으로 준 프린트에 답지가 따로 없어. 해설 참조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앞에 있었던 문제지. 그치? 뭐 이것도 당연한 거고 마찬가지 다 똑같이 있었던 문제거든.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그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풀리는지만 확인을 해보고 안 되면 앞에 쫓아가. 그리고 눈에 얘기하지만 안 되는 건데 계속 뻗팅기고 있는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생각하시고 1등급 문제는 한번 가지고 갔다가 일단은 들어오도록 해봅시다. 알겠죠? 한번 해보고서 질문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할 테니까 돌아오는 일요일날 C단계는 일단은 최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지금 원도 마찬가지로 C를 지금 원도 마찬가지로 C를 들어가는 게 지금 현재로서의 목표는 아니거든. 일단은 지금 들어가 있는 문제에서의 터프만 해도 충분해 지금 현재로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앞에까지가 정리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원순열 그리고 이제 중복을 허락한 순열 그리고 중복 순열까지 이 세 가지입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넘어오는 게 중복 조합. 자, 중복조합의 경우 문제를 풀면서 뭐 기호에 대한 연산들 좀 생각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여긴 좀 사실 치트키가 있는 게 이미 중복조합이라는 걸 사실 알고 있잖아, 단원이. 그러니까 몇 H 몇에 쓴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놓고 문제를 풀고 있을 거거든. 뭐 그것도 괜찮아. 그거대로 충분히 뭐 푸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개식 형태에서 생기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봤는지 모르겠지만 토시 하나 안 빼고 똑같이 있다는 거.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어필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이거는 사실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다 마찬가지야. 이거는 내가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다 똑같아. 우리가 배운 내용이 나와. 우리가 배운 내용 이런 교재들에서 나와 사실상. 근데 원래는 사실 수상 초기만 해도 내가 어떻게 해줬냐면 그냥 문제 유형 그 한 장 두 장 그렇게 만들어가지고까지도 해줬잖아. 그렇게만 해도 똑같은 문제야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제 반복을 시킬 수 있는 구간이 좀 더 있는 것 뿐인 거고. 중복조합 이 상태가 되겠고. 자 투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투표가 이름을 쓰는 형태가 있고 이름을 쓰지 않는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투표 문제 이전에 우리는 이미 버튼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무기명 문제가 나오면은 결국은 투표의 횟수가, 그러니까 투표의 득표수가 중요한 거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득표수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기명투표 같은 경우는 누가 뽑는지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후보에 대해서만 그대로 나열을 해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니야 여기 그냥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예전에 트렌드는 사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리 버튼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이라고 정리했을 때 뭐 쫓아가는 뭐 이런 문제들이었고요. 쫓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한번 정리해보고 기본은 뭐 해야 되냐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12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버튼이 3개니까 3H12로 공략을 해주는데 됐죠? 기본은 뭐 해야 돼? 버튼은 무조건 안 눌러도 되게 세팅을 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7이야. 그럼 어떻게? 7번 Y를 누르고 0부터 출발을 하자. 이런 느낌으로. 됐죠? 근데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해줘. 원래 크거나 같다로 주는데 문제 자체를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줬대. 그럼 어떻게? x가 3일 때, 2일 때, 1일 때, 0일 때를 나눠서 x를 배제하고 시작.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놓고 갈 문제가 없어요. 여기 그냥 다 들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질문을 받을 때도 그렇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를 풀어내려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일단 문제가 하는 말만 그냥 그대로 들었으면 좋겠는 거야. 여사건을 거기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현재는. 근데 약간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이런 느낌이야. 그냥 푸는 문제의 비율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거든. 근데 여사건을 이용해서 적어도 문제를 풀고 하는 형태들이 한 이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들은 적어도를 안 해도 괜찮은 거야. 근데 정말 되게 소수의 문제들은 적어도를 사용해야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풀이가 가능한 문제가 정말 극소수로 있어. 근데 일단 얘네들이 돼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먼저인 것 같다고. 요거 먼저 하자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적어도가 나온 형태들은 대놓고 여사건을 쓰라고 하는 거니까 여사건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됐죠? 여사건 여기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 대소관계 나왔을 때 조합, 중복조합 얘기 따로 안 해도 괜찮을까? 어때? 재욱이 일단은 이게 부등호에서 등호가 포함이 안 되면 조합을 사용한다는 거. 근데 등호가 포함되면 중복조합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게 부등호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끝난 거야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수하에서 내가 조합을 하면서 어떻게 보여줬냐면은 세 개 가지고 만약에 부등호가 나오면은 얘 이렇게 세는 걸 보여줬었거든. 근데 늦어. 당연히 늦어. 그걸 기반으로 조합으로 넘어가야 하고 여기도 그걸 기반으로 중복조합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지. 괜찮은 것 같아? 최근에 질문도 나왔었던 거기도 해. 요런 거였지. 대충 요런 느낌이었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망의 이항정리 파트입니다. 내가 지금 좀 오버 안 하면은 솔직히 평상시였으면은 시험 대비 부분은 286번까지만 진행을 해도 일주일 사이에 충분한 양이 되거든. 근데 좀 더 욕심을 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 또 제안하고 싶은 건 어떤 것도 있냐면은 유형에 붙여가지고 터프 부분을 제외하고 일단은 한 바퀴를 먼저 끝에까지 돌려. 그 다음에 터프만 남은 걸 다시 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어쨌건 횟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루즈해질까봐 좀 걱정을 하는 거지 일단. 근데 일단은 기본은 터프까지 해서 쭉쭉쭉 끝에까지 풀어줬으면 좋겠고 됐죠? 폰 지금 있니? 폰 지금 있어? 제 폰 어딨어? 지금 초대 좀 할게. 일단은 질문방을 다 내보냈거든.
확통방 따로 할까? 그 원투 같은 방에다 그냥 해도 되지. 네. 다 같은 방에다 할게. 되겠죠. 맞지? 다시 참여. 응. 원래 있던 말이. 박효준 이름으로 그냥 냅둬. 일단은 기준은 286까지가 일단 이항 정리 전이잖아. 언제까지 잡아볼까? 일단은 이거를 언제까지가 아니라 못해도 여기까지는 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래야지 남은 이항 정리를 얼만큼 남았냐의 싸움을 하겠지. 근데 봤을 때는 작년도랑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큰데 니네 지금 나 대신은 지금 재욱이네는 너네 작년도에 지금 올해 나가는 것처럼 나오는 줄 알았더니 아니던데? 작년도는 그냥 정상적으로 봤더라고 시험을. 올해가 그냥 그렇게 보는 거지. 일단은 그러한데 목요일날 일단은 나는 수업은 10시 반에 끝나. 재욱이도 근데 굳이 다른 데서 다른 거 할 거 없이 그냥 일찍 들어와서 나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 거야. 야자 끝나고 오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 만약에 끝나면 똑같이 한 10시, 9시 반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시간부터 1시간 정도 풀고서 10시 반에 또 케어를 해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승은이는 사실상 그날 전에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개별 질문 받으면서 86번까지는 정리를 해주겠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C로 건드려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건드려주도록 하고.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이날 또 케어를 할 수 없잖아. 나도 그날 내내 질문만 받을 텐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항 정리 케어도 여기를 진행을 하자고. 됐죠? 자, 이항 정리 진짜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요것만 하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자, 이항 정리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일단은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를 해주면 항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 거다? NCR, AR제곱, BN-R제곱. 요런 걸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기반은 여기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봤던 독립시행 형태나 또한 독립시행에서 따르는 확률 분포 형태인 이항 분포도 같은 맥락을 띄었었고요. 됐죠? 그때도 사용하는 것부터 생각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보이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아. 4CR, X가 R개, 2Y가 4-R개. 여기도 5CR, 3이R개, 마이너스 AX가 5-R개. 됐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수원에서 있는 지수 연산의 연산 정리를 하는 것처럼 문자를 연산 정리를 바꿔놓고 생각하는 방법이 1항, 그리고 이제 아래다가 0부터 숫자를 대입해서 돌려주는 게 2항.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 두 개는 유형이 어려운 건 아니겠고요.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때 이제 여기도 이제 4CR 2X의 R개 X제곱분의 1의 4-R개 이런 식으로 정리돼서 넘어갈 테고. 됐죠? 그러니까 다 모두 다 세워주기 나름이거든. 지금 여기까지 아까 270 몇 번부터 300 몇 번대 형태까지 다 똑같아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역소꼴로 나와져 있는 x 더하기 x분의 1꼴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문제들은 아래다 넣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x제곱의 항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됐죠? 요거 하나 보고 갈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을 전개를 했을 때 x제곱의 항을 요구를 했는데 일단은 보여지는 것처럼 3CR x의 r제곱 x분의 1의 3-R제곱 진입이 되겠죠. 그럼 여기 x분의 1의 3-R제곱은 x의 r-3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앞에가 r제곱이니까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주니까 2r 빼기 3제곱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x제곱이니까 얘가 2가 되려면 넘어가면 5니까 r이 2분의 5네. 그러니까 이건 성립하지 않는 걸 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똑같이 쫓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를 방금 얘기한 일단은 그렇게 됐죠? 이렇게 쫓아가실 수 있다는 거. 여긴 쉽지? 여기 괜찮죠? 2개짜리 그냥 일반식은. 지금 봐봐, 똑같지. 그러면은 얘도 그럼 똑같은 유형 맞지? 그치?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여기부터 다른 느낌이 들어. 여기부터 딱 어려워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
개짜리 전개하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근데 2개짜리가 안 돼요. 이 느낌이 딱 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차원만 더 가자는 거지. 뭐냐면 여기 1 더하기 2x의 6제곱을 전개를 했을 때 어떤 항이든 우리가 구해버릴 수 있다는 건데 x 4제곱을 만들려면 이 1 플러스 2x의 6제곱을 전개를 했을 때 x 4차나 x 3차의 개수를 알아야 그래야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x의 4제곱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 요런 느낌으로 됐을까요? 됐죠?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는 거야. 원래 이전에는 2개짜리 항에 대한 거듭제곱 전개를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항만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었다면 여기는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어떤 항을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설정을 자기가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전개하는 과정까지 쫓아가야 한다는 거. 됐죠? 그 유형이 328까지고요. 됐죠? 여기는 좀 단순한 유형들의 문제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자, 파스칼입니다. 자, 파스칼 삼각형 같은 경우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파스칼 미니어처를 무조건 들고 다니자고 약속을 했죠. 그게 뭐야? 1C형 1C1, 2C형 2C1, 2C입니다. 이거를 조그만 걸 들고 다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밑으로 몇 개든 간에 확장할 수 있다는 느낌과 오른쪽 아래의 숫자가 어떤 방향으로 같은 값을 갖는지를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는 거야. 됐죠? 근데 주의할 점 중에 한 가지는 기본 성질 이웃하는 둘을 더하면은 가운데 있는 밑에 있는 친구가 될 거고 쭉 더했을 때 정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근데 문제를 봤더니 지금 파스칼의 삼각형이 C 있을 때 파스칼의 삼각형을 의심할 수 있고 왼쪽 하단에 3, 4, 5, 6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파스칼의 삼각형을 생각하자는 거. 파스칼의 삼각형은 무조건 숫자가 증가해야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규칙 하나. 항상 몇부터 출발해야 된다? 1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1부터. 그러면 여기 맨 앞에가 31이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그 전은 뭐야? 2C형이겠지. 2C형이 뭐예요? 1이잖아. 1부터 시작하려면 2C 0부터 출발을 했어야 한다는 거. 3C는 여기 위치에 있었겠죠. 그럼 쭉 더하면 97 있었겠고 여기까지 더해준 친구는 뭐가 돼? 몇 C? 10C? 여기서 버벅이면 안 돼. 오른쪽 하단이 이 숫자로 갔는데 여러 개 벗겼는데 여기서 버벅이면 안 돼. 여기까지 다 정해놓고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파스칼은 그래서 버벅이면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파스칼 삼각형을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이렇게 듣고 보면은 별거 아니지. 그치? 근데 여기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쌤이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어려워요. 솔직히 나는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데가 딱 여기야. 이항정리. 그냥 2개짜리 전개한 거를 유형을 쫓아가는 건데 여기서 왜 머릿속이 왜 막혀있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돼 사실. 근데 학습의 결과, 반복 학습의 결과 니네가 어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뿐인 거야 나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항계수의 성질입니다. 자, 이항계수의 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요한 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주요한 거 설명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우리는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전개를 할 거라는 거. 그럼 뭐가 나와? nc0, nc1x, nc2x의 제곱 또르르 ncn의 x의 n제곱이 나온다는 거. 요 x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뭐가 된다? 1과 마이너스 1, 0, i와 마이너스 i. i와 마이너스 i는 예전 트렌드야. 근데 짝수 번째만 혹은 홀수 번째만 나오는데 갑자기 부호가 자기들끼리 바뀌고 있어? 그건 무조건 허수. i나 마이너스 i 넣었다는 거. 됐죠? 끝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항정리의 이 성질을 이용을 했을 때는 무조건 양쪽 사이드의 끝은 1부터 출발하고 1부터 끝나야 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얘네들은 딱 중간을 기준으로 가운데 반쪽아리가 대칭의 형태를 이룰 거라는 거.
됐죠? 거기까지만 생각해놓고 염두해놓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내가 여러분들 필기할 때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봐봐 353 C가 연달아서 나왔지? 근데 왼쪽 하단이 N이 연속되고 있지? 써야 돼. 그리고 대입이야. 다시 왼쪽 하단에 99가 연달아서 있지? 그치? 근데 C가 연달아서 있는데 왼쪽 하단이 99로 고정되어 있지? 일단 얘를 써야 돼. 그 다음에 99를 넣는 거야. 그 연습을 해야 돼 일단은. 근데 대부분이 여기서 자기들도 여러분들도 좀 조금이라도 줄을 줄이고 싶으니까 시작부터 이미 99를 때려 넣고 x에다 1을 넣고 때려 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야 쌤 얘기는. 아니야 이게 원형 얘가 등장을 해야 돼. 그리고 대입해서 쟤를 쫓아가는 느낌이 나야 돼. 오케이? 많이 써야 돼. 이게 다 써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57번도 마찬가지. 앞에 살짝 보시면은 C가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데 왼쪽 하단의 숫자가 19, 19, 19, 19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은 그러면 C가 연달아서 나오니까 파스칼 아니면은 이항 정리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 왼쪽 하단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항 정리를 무조건 써야 돼. N이 고정을 시키려고 하면은. 그럼 일단은 얘를 썼을 거야. 그럼 왼쪽 하단의 숫자를 보니까 19를 썼을 거야. 왼쪽 끝에부터 오른쪽 끝에가 모두 다 1로 끝나야 돼. 그러니까 19씩 빵부터 19씩 19로 진입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괜찮은데 가운데가 19씩 10이네. 근데 이거 그럼 반절인가 생각하는 것도 우스운 거야. 반절이 아니면 어떡할 건데? 반절이게 무조건 졌다는 거지. 무조건 졌어. 무조건 반절이게 세팅을 해줄 거라는 거. 거기까지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최근에 질문했었던 거 그 문제 있어. 둘 다 한 번씩 질문했었거든. 그때 뭐였지? 그때 뭐였지? 임원을 몇 명 이상으로 뽑는 거였나? 그 대표를 몇 명 이상으로 뽑는 문제였나? 뭐 그런 거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뭐 10명 중에 6명 이상의 대표를 뽑는데 그러면은 10시 6, 10시 7, 10시 18, 19 이렇게 합쳐지는 문제.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문제 말들이 조금 바뀌어도 똑같은 형태고 이것도 한번 쫓아가 보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지금 승훈이는 지금 이거 작년 시험범이었다는 거 시험 나왔었어. 됐죠?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똑같은 범위라는 거 여기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여기까지 해서 딱 들어왔잖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충분하게 딱 돌아. 그럼 저번에 우리가 진도 나갈 때도 그랬지만 확률부터는 사실 그냥 또 반복이야 사실. 그게 녹아있는 것 뿐인 거고. 근데 글밥이 더 많으니까 연습하기가 좀 더 좋으니까 여기까지 진입을 했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2주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소비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쌤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확률까지 진입을 했으면 좋겠고 조건부랑 독립시행은 조금 고민해봅시다 일단. 알겠지? 일단은 요번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인 일단은 410까지만 오케이? 그거까지만 일단은 해서 정리나 일단 해보도록 하자고요.